문재인 정부가 미래 세대가 져야 하는 나라 빚을 추산하는 2060년 국가 채무 비율 전망 수치를 최소 2분의 1 이상 축소 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나라 빚을 왜곡을 하고 전망치를 반으로 줄인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 역시 나라 빚을 폭증시키며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라 빚을 폭증을 시켜서 툭 하면 추경 편성해가지고 추경 편성하는 게요 국채 발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돈을 가령 600조 예산을 썼는데 갑자기 50조가 더 필요해. 50조를 좀 현금 살포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50조를 갑자기 어디서 세금을 더 걷어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는 거고 이 국채 발행이 바로 그대로 국가의 빚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 때 툭하면 뭐다 해가지고 나라 빚을 폭증시키면서 그러나 실제로 국가 채무는 2060년에 몇 퍼센트다. 원래는 기재부에서 153% 이렇게 계산이 딱 나와 있었는데 그걸 80%로 절반으로 툭 잘라가지고 그렇게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2020년 7월 8일. 지금부터 딱 4년 전이네요. 그 7월 8일 오전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가 채무 전망치가 100%를 초과할 경우 외부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한 뒤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남기 전 부총리는 국가 채무 비율을 129%라고 하면 국민이 불안해할 수도 있고 대외 신인도가 문제될 수 있으니 이것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라는 지시로 취지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말이죠. 그 문재인 정권 때 이 통계 조작을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탈원전을 이제 마구잡이로 앞당기기 위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수원이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라는 걸 하는데 경제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아이고 이 월성 1호기 이거를 뭐 다시 보완 설비를 좀 하더라도 경제성이 너무 낮아서 이건 바로 문을 닫아야 돼. 이렇게 이제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라고 해도 나름대로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성을 조작을 했다는 거죠. 월성 1호기는 돌릴수록 손해다. 이런 결론이 나오도록. 그게 그 유명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이옵시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문재인 정권 내내 우리 서민들을 울리게 만들었던 이른바 미친 아파트 집값. 부동산 대책을 24번, 25번 내놨는데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강남 집값이 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정기적으로 서울의 집값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주간 단위로.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니 집값이 잡혔다. 집값 오름세가 멈춰섰다. 이런 발표를 내놔야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근거가 될 텐데 부동산화에서 쓱 올리는 걸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야, 이거 통계 이거 맞아? 물론 통계를 조작 좀 해. 이렇게 지시가 내렸겠습니까? 계속 눈치를 주면서 너네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문재인 정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통계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라는 말만 하겠죠. 그럼 그 밑에서 다 알아듣고 아 이거 깎으라는구나. 그래서 부동산 아파트 값입니다. 아파트 값 주간 통계 조작.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건 말건 기업의 매출 규모가 넓어지건 말건 기업이 그냥 영업이익이 많아져서 직원들을 새로 뽑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되건 말건 악순환 구조에 빠지건 말건 그거 상관없이 그냥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러면 그 돈을 많이 푸는 파급 효과로 직장 다닌 사람들이 봉급이 높아지고 봉급이 높아지면 소비를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면 물건을 많이 사고 물건을 많이 사면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면 거기서 산업 발전이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봉급을 올려주고 이런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거꾸로 마차가 말을 끄는 그런 이론이었던 거죠. 전 세계 어느 경제학자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끌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성장이 소득을 끌고 가지 어떻게 소득이 성장을 끌고 가냐? 성장을 하면 소득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을 높여준다고 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어디에도 증명된 바가 없다. 소득으로 성장을 이끈다고 하는 것은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다. 아르헨티나로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늘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상징적으로 내걸은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이다 했는데 자 이것이 이제 굴러갔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면 근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를. 그 근거가 뭐냐? 부자와 가난뱅이 사이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빈부격차가 좁혀졌다. 소득 주도 성장을 했더니 이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거의 삶의 수준이 비슷해져 간다더라 라는 걸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계를 뜩 보니까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네. 야 바꿔. 소득주도 성장을 뿌리에서부터 부인하는 통계를 어떻게 쓱 청와대에 보고할 수가 있어 이 사람들아. 당신의 목이 몇 개야?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인데 역시 국가 채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천조 원이다. 가계빚이 1천조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또 얼마일 것인가? 또 기업 부채는 또 얼마일 것인가? 지금 그래서 IMF를 비롯한 OECD 우리 밖에 있는 그 국제적인 경제 전문기구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민간 자본들이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채무 비율인 겁니다. 근데 이걸 조작을 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간 산업 공항도 짓고 다리도 놓고 항만도 건설하고 발전 설비도 갖춰놓고 이런 것들이 다 국가의 기간 산업이죠. 고속도로도 만들고 철로도 만들고 고속도로, 철로, 그다음에 발전소, 그다음에 국영방송사, 그다음에 뭡니까? 저 공항, 항만, 군기지 이런 것들이 다 국가 기간 산업이죠. 그러나 이러한 국가 기간 산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국가 기본 통계 자료인 겁니다. 그 가장 객관 과학적인 국가 기본 통계 자료 위에 우리나라 경제 정책도 세우는 거고 우리나라 교육 정책도 세우는 거고 우리나라 복지 정책도 세우는 거고 그러한 통계를 공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도 자기네들의 앞으로 10년, 20년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국가 통계에서부터 우리의 미래 설계가
경제, 문화, 사회 뭐 할 것 없이 정치권 마찬가지. 거기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스타트가. 그런데 이게 다 가짜라니. 이거는 글쎄요. 어떤 형벌로 다스려야 될까요? 징역형을 한다면 이건 가령 우리 징역형을 할 때 가장 그 큰 죄로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뇌물죄 같은 거죠. 뇌물죄. 네.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주요 공직자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 기관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국가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했다면 이건 1억 원 받은 거에 몇천 배의 죄를 지은 거 아닐까요? 몇천 배가 뭡니까?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수십만 배의 죄 값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의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국가재정.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보면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항목을 다루어 놓은 것이 국가재정법입니다. 그러면 예비 타당성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예타 이렇게 줄이잖아요. 가령 국가의 돈을 쓰는데 그것도 뭐 아니 1, 200만 원 쓰는 게 아니고 몇백억, 몇천억의 돈을 쓰지 않습니까? 국가가 예산 집행을 할 때는. 그러면 그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돈을 허투루 쓰는 것은 아닌지 처음에 입법을 할 때는 돈을 씀직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니 이 예산을 여기에 쓰이는 건 적절한지 가령 고속도로를 어디 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부터 뭐 저기 강릉까지 새로운 고속도로를 하나 더 놓는다 하면은 이게 경제성은 있는지 환경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걸 지을 때 강릉에 사는 분들이나 서울에 거기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 삶의 질이 과연 적절하게 향상이 되겠는지 그다음에 그 관련된 곳의 주민들의 만족도는 있겠는지 그다음에 도로가 지나는 곳곳에 있는 그 인접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겠는지 기타 등등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래서 국가의 기본적인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가재정법 38조를 보면은 국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예산이 500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규제 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잘한다 잘해 어서 해 이러려고 조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조사 전문가들 해봤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곤란해. 이제 이거 하려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자. 그래서 관련 법규가 마련되는 대로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자.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려면 뭐 1, 2년 걸릴 수도 있으니 이게 이른바 네 글자 예타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보면은 툭하면 예타면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걸 알고 봤더니 문재인 정권 때 예타면제가 폭증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국가재정법을 없애버려야죠. 예타면제를 없애버리든지 아예 그냥. 왜 그걸 놔둡니까? 그 입법 취지가 뭔데? 근데 문재인 정권 때는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문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문재인 정권이 정권적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하면은 전부 다 예타 면제시켜줘. 검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검증을.
그게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습니다.